길 잃은 애가 있길래 주워와서 집도 주고 밥도 주고 사랑도 줬습니다. 결국에는 딸로 삼았어요. 근데 세상에, 알고 보니 딸내미가 알파고였던 겁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AI와 인간이 서로 가족이 될 수 있는 걸까요? AI와 인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공상 속 허구라거나 먼 미래에나 있을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이미 현실에서도 존재하는 종류의 문제들이죠. 당장 지뢰 제거용 인공지능 로봇이 파괴되자 슬퍼하는 동료 군인의 이야기라던가 돌봄형 로봇을 손녀처럼 여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유이를 딸로 여기는 키리토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애니 속 캐릭터를 내 마누라라고 부르는 그런 것처럼 과몰입충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말했듯이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좀 더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メンタルヘルスカウンセリングプログラム試作1号コードネームユイそれが私です 일단 유이는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즉 원래는 유저들의 멘탈 케어를 담당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감정에 대해 상당한 학습을 거쳤겠죠. 우수한 알파고입니다. 바둑을 두는 대신 상담을 하는 게 차이네요. 멘탈 케어용 AI라면 인간과 소통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소통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공감이죠. 얘네를 보고 있으면 공감을 통한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느껴져요. 이를 바라보는 한 가지 시각은 AI와 인간이 감정의 교류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인간 쪽에서 일방적으로 공감한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AI는 감정을 지닌 주체가 아니며 학습을 통해 상대방의 정서에 대한 적절한 반응만을 내비칠 뿐이에요. 근데 왜 인간들은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 느끼느냐? 이건 인간이 AI를 사람이라고 여기는 습관 때문입니다. 대상을 의인화하려는 거죠. 그래요. 어린아이가 인형을 다루는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잘못되거나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공감과 소통 능력의 향상을, 아이들에게는 정서 발달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즉 이런 관점에서 AI는 어린아이들의 인형과 같은 인간의 정서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윤리적 도구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AI는 인간과 소통함에 있어서 유사 공감을 제공해주는 유사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유이는 윤리적 존재자로서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도구 정도였고 이걸 보고 딸이라고 하는 키리토랑 아스나는 과몰입충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키리토한테 별 모양으로 예쁘게 썰리겠죠? 여러분들도 찝찝하실 겁니다. 왜 찝찝할까요? 보통 우리와 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AI를 다룰 때에는 얘네를 도구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직관이죠.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과 우리가 가진 직관이 충돌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윤리적 존재자로서의 지위에 대해 이해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기준에서는 윤리적 지위를 4단계로 나눠서 이해합니다. 그러면 각 단계를 예시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중동에는 낙타 경주라는 게 있는데요. 이때 낙타를 모는 기수는 체구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인신매매로 어린아이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당연히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고 중동 국가들은 기술을 로봇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로봇 기수들은 낙타만 몰았지만 아이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윤리적 행위를 한 건 아니지만 윤리적 영향을 끼친 거죠. 이게 1단계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있는 이거 아시죠? 경보가 언제 울리나요?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죠. 그건 나쁜 짓입니다. 도둑질이에요. 얘는 도둑을 잡는 윤리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도둑질이 뭔지 그게 나쁜 건지 알고 이런 일을 할까요?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암묵적으로 윤리적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계, 이게 바로 2단계입니다. 여기까지의 윤리적 존재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구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이제 말할 3단계가 유이가 속한 단계입니다. 도둑질의 예시를 계속 들어볼게요. 유이는 도둑질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게 도둑질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걸 대체 누가 정하는 거지? 이게 4단계입니다. 4단계의 존재자들, 즉 규범 내에서의 가치 판단을 넘어서 그것을 형성하는 가치 자체의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 규범을 형성할 수 있는 존재자들을 진정한 윤리적 존재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진정한 윤리적 존재자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항상 진정한 윤리적 존재자로서 행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왜 빨간불에는 멈추고 초록불에는 건너야 할까? 하면서 고민하진 않잖아요. 보통 빨간불에는 멈춰야 하니까 건너면 안 되겠다 라고 판단하겠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보통 일상적으로 3단계 수준에서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할 때에도 사실 3단계 존재자들 사이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래서 3단계를 온전한 윤리적 존재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까 유이가 3단계라고 했죠? 네, 그래요. 이제 얘네끼리 서로 친구 먹고 하는 건 이제 별 문제가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얘네는 부모와 딸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가족 말이에요. 가족이란 게 뭘까요? 어떻게 가족이 되고 가족일 수 있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가족은 좀 특수한 관계 같습니다. 이해관계로는 이해되지 않는 관계. 그런 게 가족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 나타나는 감정들은 특수한 감정들이겠죠. 무조건적인 신뢰, 배려, 이해. AI가 인간은 아닐지언정 인간과 온전한 관계를 나눌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 그런 감정들의 교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미 그들은 훌륭한 가족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